군사 전문 양낙규 기자. 예, 이 소름이 돋고 등골이 오싹할수록 재밌는 이야기가 바로 괴담이잖아요. 예. 군대에서도 괴담이 참 많은데 오늘 이야기는 괴담의 실제 주인공이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납니다. 오. 나는 괴담을 보았다. 말씀해 주시죠. 예, 경기도 북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희병 이야기인데요. 이 김희병이 야간 경계에 근무를 쓰고 있는데 누가 자꾸 쳐다보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주변에 바삭바삭 소리가 나는데 쫓아가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 끝에 어느 날 다음 근무를 서는 선임병을 위해서 이 초소에 빵과 우유를 넣고 부대로 복귀를 해요. 근데 다음날 선임병이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음식을 먹고 쓰레기 봉지만 넣고 가느냐는 거죠. 치우지도 않고. 알고 봤더니 쓰레기 봉지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은 과자랑 이렇게 챙겨서 또 놔줘요. 근데 그 다음날도 어김없이 선임병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왜 음식을 먹고 치우지 않고 가냐고. 근데 자기는 선임병을 위해서 따뜻한 우유를 놓고 간 건데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휘관한테 가서 보고를 해요. 항상 초소에서 근무를 서면 좀 이상하다.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다라고 했더니 지휘관이 네가 그건 기가 약해서 그렇고 잘못 봤을 것이다 라고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 주변의 동료들도 다 이구동성 한마디씩 해요. 나도 그런 거 느꼈다고. 그래서 이 지휘관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이 조사 당국에 조사를 의뢰해서 초소 근처에 있는 이 떨어진 담배꽁초 DNA까지 다 분석을 해요. 근데 외부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 부대 안에서 괴담이 돌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그 자살한 병사에 귀신이 돌아다닌다. 뭐 북한군이 침입할 수도 있었다. 뭐 이런 괴담이 계속 돌죠. 그러다 어느 날 이제 눈이 펑펑 오는 날 이 한 장병이 초소에서 근무를 서고 있는데 이 초소 앞에 있는 울타리 밑에 한 2평 남짓한 땅은 눈이 쌓이지가 않아요. 오히려 거기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거예요. 초소 장병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삽을 들고 내려가서 살짝 파보려고 뚝 눌렀는데 땅이 훅 하고 꺼지는 거죠. 그래서 땅 아래를 봤더니 휴대용 버너까지 켜져 있는 거예요. 그 안에요? 예. 뭐야? 그래서 이 일로 군부대는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휘관 같은 경우는 옆에 수색대대에 위례를 해서 지뢰 탐지기까지 동원을 해서 부대 인근을 다 샅샅이 뒤져요. 근데 이런 땅굴이 10개가 발견됩니다. 이 부대 같은 경우는 GOP랑 그렇게 멀지 않은 부대, 전방 부대거든요. 그러니까 지휘관은 이게 정말 외부인 침입자면 북한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비상사태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단에 있는 전 병력들이 매복을 하고 되는데 한 3일 정도 지났을 때 어슬렁거리는 정체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수색대들이 쫓죠. 쫓아서 잡아요. 근데 이게 잡고 났더니 약간 원망과 허탈함 막 이렇게 교차가 되는데 이 잡은 정체의 주인공은 바로 이 북한군도 아니고 간첩도 아닌 46살 이 씨였어요. 근데 이 씨가 근데 이 씨 같은 경우에는 20년 전에 이 부대를 탈영한 탈영병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 복귀 명령 위반죄로 실형 2년을 선고받게 되고요. 괴담이 아닌 일단은 에피소드로 마무리가 됩니다. 야. 아니 그럼 계속 그렇게 사는 건가요? 아니 근데 왜 탈영병이 굳이 자기가 싫어서 탈영한 군부대에 있었던 거예요? 이 탈영병 이 씨 같은 경우에는 도박에 빠지게 되는데 그때부터 사채를 쓰기 시작해요. 그럼 사채업자가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도저히 피할 데가 없으니까 부대 인근에 있으면 더 이상 부대 인근으로 접근을 하지 못하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6개월 동안 이 부대 인근에서 땅을 팔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상상도 못해. 와.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면 군부대 사람들 모르게 한 10개 가까이 되는 걸 다 판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부대 근처에는 논두렁이나 밭두렁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일하는 농부들이 땅 파는 건 흔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별 대수롭지 않게 낮에는 넘어갔던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씨가 지냈던 땅굴이었던 거죠. 아니 궁금한 게 그냥 한 군데서 파서 살면 되는데 왜 10개까지 한 거는 어떤 심리죠? 이 10개가 발견됐을 때 안에를 봤더니 다 용도가 있어요. 아 용도가 있어요? 예. 그죠? 뭐가 있네. 그러니까 이게 부대에 가까이 있는 땅굴은 그 식료품들을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다가오지 못하는 곳. 그리고 이제 햇빛이 잘 드는지는 자기가 이제 잘 수 있는 숙면용. 분산 투자를 했네, 분산 투자를. 곳곳에. 이렇게 추운 한겨울에 땅굴에 숨어 사느니 차라리 맘 편하게 자수를 할 생각은 없었답니까? 근데 이 친구가 잡혔는데 자수할 생각이 전혀 없었대요. 발견 당시에 특이한 점이 이제 등산용 가방이 하나 나왔는데 이 가방 안에 사시사철 옷가지가 다 있었고요. 뭐 코펠, 휴대용 버너. 그러니까 이 가방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지 지냈던 거예요. 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네에 가서 뭐 작물들을 훔쳐먹거나 아니면 뭐 부대 안에 들어와서 그 부시 창고에서 잼이라든가 빵을 조금씩 가지고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탈영병 신분만 아니었으면 나는 자연인이다의 탑이에요. 그러니까 운막도 안 짓잖아 이 사람은. 야 땅굴 파고 그냥 땅에서 살아요. 대단하네. 진짜. 근데 이 씨가 지금 징역을 받았잖아요. 탈영병 신분으로 징역을 받게 되면 징역을 살고 나와서 남은 군생활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영창 갔다가 이제 현행법상 40살이 넘어가면 병역의 의무가 모두 면제됩니다. 하지만 국방부 장관이 3년마다 부대 복귀 명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없는 거예요. 계속 연장해서 계속 명령을 내기 때문에 결국적으로 어느 시기에도 잡히던 이 복귀 명령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받게 돼 있습니다. 피할 수 없네요. 군대는 안 가는 거예요, 다시? 가지는 안 갑니다. 근데 군 당국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이 45살이 넘은 장기 탈영병들 이분들이 아직까지 한 80여 명이 있습니다. 버틴 거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시죠. 예, 이 씨에게 한마디 하겠는데요. 이 땅굴 안에서 발휘했던 이 적응력 이제는 사회 나와서 발휘해 주십시오. 네.